자, 오늘의 주제는요. 라인 전개 시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터미는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경험 토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론과 행동에 부딪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이런 점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들 거를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참고로 하면서 계속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단 하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경제 성장률이 아주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로, 아직 제로까지는 아닌데, 이제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1,39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2,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뭘까요? 지금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서민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대기업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미국이나 중국은 워낙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내수 시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섞였다 이거죠. 대만은 무조건 수출, 막 미국으로 나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내수에서 한 요 정도 1등 기업 되면 괜찮지 않나? 그치만 1등 기업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해외 나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더 수출을 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젊은 층들은.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일단 맞아요. 무조건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내가 다지지 않고 처음부터 글로벌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왜? 저도 시련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제가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 반드시 저는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라 하는데 일단 내수 시장 내가 사는 나라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하시고요 몽골이면 몽골 해서 하시고 자기의 가까운 데부터 다지기를 하면서 점점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를 좀 볼게요.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로 지금 다 거의 고령화죠.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던 게, 야, 진짜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길거리에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어떤 사람, 이게 애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기가 아니라 개새끼들이 있어. 그 유모차 안에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사람 좀 있나? 이래서 저기 애기 있나? 이렇게 딱 보면 또 강아지가 있어. 그랬더니 여기 방송을 벌써 여기 구독자가 이 사람도 100만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모차보다 개모차의 나라. 미국, 한국 저출산 지적. 미국이 이제 한국에다가 저출산 지적을 했던 게 개모차가 더 많다 이거예요. 진짜 한국에 와서 보세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개모차가 많고 실제로도요. 저 매출 유모차의 매출을 보면 사람보다 강아지의 매출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타는 게 다 강아지용이다 이거죠. 그러면 점점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그럼 여러분 그럼 애 많이 낳으세요 하는데 낳나요? 요즘은 조금 결혼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는데 시대의 흐름이 지금 로봇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테슬라에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가사도우미가 이제 인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한 2,500만 원인가? 5천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디 그래서 봤던 것 같아. 그러면 그 가사도우미가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단순 노동을. 그럼 옛날에 보면 노예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노동을 단순 노동을 이제 로봇이 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 가사 도우미 집에서 하는 시대가. 그래서 저희도 막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신랑도 막 가사 도우미 진짜 집에다가 로봇 오면 당장 살 거라고 막 그래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벌써 자율주행이 벌써 막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그럼 이거는 뭐야? 고령화 나이가 연령층이 많은 데는 많고 애는 안 낳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일단은 한국에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TV 프로그램,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중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PD도 40대, 50대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68년생부터 73년생까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년씩 90만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럼 요즘 아이들 있죠?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 인구수가 한 20만 초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한 4, 5년 정도 그 4, 5년치를 합쳐야 한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령화요, 애 좀 낳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장을 공략해라. 옛날에는 한 50대가 되면 내 자식들한테 모든 거를 바치고 하다 보니까 꿈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새끼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바쁘기 때문에 내 생활에 뭐 꿈이 있고 뭐 이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삶밖에 없다면 지금의 50대는 다르다 이거예요. 꿈도 있고요. 내 생활을 더 중요시하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까 무조건 내 자식한테 상속한다는 생각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50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50대. 지금 여기에서도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지금 68년생들부터 73년생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지금 맞죠? 맞으시죠? 그니까. 여러분들이 주력입니다, 진짜. 아주 TV 프로그램을 봐도요. PD 자체가 4, 50대 분들이기 때문에 20대를 가지고 연애 프로를 하면 어때요? 뭔가 애기 같고 유치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TV 프로그램도 막 끝사랑, 그리고 막 주병진, 이런 분들이 막 다시 나오잖아요. 거기 조회수 유튜브로 보세요. 엄청 많아요, 클릭수가. 그러니까 그, 이 시장이 50대 분들이 연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주병지 이런 분들이 20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아니까 그걸 뭐예요? 본다 이거예요. 저도 그분들을 그 세대를 저도 아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일본은요 드라마 중에서도 막 80대 막 그 우리가 할머니 분들이 연애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죠. 우리 세대는 아직 우리가 지금 그걸 보기엔 조금 드라마가 재미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드라마가 통한다고 합니다. 왜? 그 세대의 그 시장이 많아서 그래요. 그 인구수가 많고. 그럼 우리도 이제 이런 공약을 50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50대가 지금 현재 자산도 많고 소득도 높고 아주 피크예요. 왜? 자녀분들도 딱 10대, 20대니까 한창 왕성인 애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터미가 점점 이렇게 생각해도 대박이고 저렇게 생각해도 대박이다 생각을 하는 게 애터미도요 50대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뭔가 간절하고 뭔가 희망퇴직을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뭔가를 찾고 있을 때 애터미가 딱 들어왔을 때 쫀쫀하게 사업하지 않고 제대로 하거든요. 그게 50대 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4, 50대 분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요즘 경제 채널 방송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수 시장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는 안 낳잖아요. 그럼 소비를 20대, 30대가 하잖아요. 근데 애는 안 낳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지 않는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고령화를 우리가 그 내수 시장을 살리는 게 50대를 공략하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50대도 상위 몇 퍼센트를 공략할 것인가? 60대도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어떤 제품을 전달할 것인지, 생산할 것인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애터미는 40대부터 이제 생활용품이잖아요. 너무 필요한,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건강식품,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품, 그리고 어차피 쓸 생활 필수품, 칫솔, 치약, 그리고 가성비 좋은 걸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내수 시장도 애터미는 될 수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 그냥 좋으니까 써봐라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너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50대 분들이 예전의 50대와 지금의 50대 분들은 달라요. 그 생활 패턴도 다르고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뭐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50대 분들은 한 10년 젊기 때문에 한 40대 분처럼 느껴지고 40대는 30대, 30대는 20대 점점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 분들은 40대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체력도 너무 좋고요. 70대 분들도 뭐 너무 체력 좋으신데요, 뭐.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애터미가 이제 내수시장은 그렇게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또 글로벌을 준비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글로벌. 아, 여러분. 진짜 우리 K-뷰티가 너무 대박이 나니까 애터미 사업은 더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또 이제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사람이 방송을 한 거를 제가 이제 갖고 왔어요.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이분도 앞으로 한국에 기대되고 있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K-뷰티를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 이 사람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요. 일본이랑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뷰티 관련 제품의 국가가요. 뭐라 그래요? 프랑스를 넘어서 한국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희소식이에요. 애터미에서도. 사업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딱 듣고 애터미를 제대로 전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KBT가 좋아져서 그 미국이나 이제 일본으로 막 들어갔을 때 우리 애터미 제품의 퍼센트가 낮다 해도요. 어쨌든 다른 타사에서 계속 KBT가 알려지면 애터미를 한국 제품입니다 하면 써볼 기회를 생각하겠죠. 이거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회사보다 성분이 더 좋고요. 가격은 더 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써본단 말이에요. 왜? 한류열풍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써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한다. 먹힙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러잖아요. 프랑스가 원래 전통적인 화장품의 강국인데, 그런데 일본이랑 미국 시장은 동남아에 비해서 훨씬 더 소득 수준도 높고, 굉장히 선진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K뷰티가 어떻게 됐어요? 메이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라는 거죠. 그럼 K뷰티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뷰티에 대한 까다로움 정도가 여러분 일본 소비자분들이 엄청 까다롭대요. 근데 한국과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본이 엄청 까다로운데 한국도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국이 되게 섬세하잖아요. 까다롭고. 그러면 전 세계로 다 그걸 통한다 이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분들을 보면 이 서비스업, 우리 애텀이 공짜로 막 체험해 줬을 때 그거에 감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애텀이 물건을 써보면서 매니아층이 되는데 그 소비자가 까다로우니까 그게 몸에 배겼기 때문에 통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화장품 소비자들이래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뷰티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쭉쭉쭉쭉쭉 하면서 한국이 9위예요, 9위. 전 세계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1등과 3등. 이게 지금 K뷰티가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먹혔냐? 틱톡. 틱톡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물광 효과 막 이렇게 피부가 예뻐졌어요, 달라졌어요 이러니까 그게 효과를 받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자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쓰면 잘 안 바뀌잖아요. 색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이 이 스킨케어 라인은 오래 하니까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게 전통으로 이미지가 돼 있는데 색조는 어때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야? 우리나라다. 그래서 그 색조가 일본에서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서 그런 거를 잘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도. 왜냐하면 외국은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떠나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연령층에 맞게끔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애기 엄마들한테 화장품을 얘기하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애기에 집중하느라. 그러면 애기 엄마한테 뭘 전달해야 돼요? 애기가 쓰는 제품을 권하는 게 좋고, 나이가 드신 분한테 화장품 쓰세요 하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겠죠. 그럼 뭘 전달을 해야 될까요? 건강식품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건강식품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 먹어요? 해모임 얘기한다고 통할까요? 안 통해요. 젊은 사람들은 뭐 비타민 C 정도, 멀티비타민, 그리고 또는 오메가3 정도만 통하지 화장품을 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령층에 맞게끔 전달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서 그 젊은 층이 좀 인식이 바뀌면 너네 엄마한테는 건강식품 선물로 해봐. 이거 되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하고. 남성분들은 맨날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그러는데 뭐가 있죠, 이제는? 비수리킹. 야간문이 있죠. 그래서 비수리킹하고 이제 소팔메토를 전하면 통하더라 이거예요. 소팔메토는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야간문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씩 사시더라고요. 아직 재구매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신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야간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씩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왜?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요즘은요, 사실 모르셨죠? 40대 이상은요, 요즘은 좀 피로도 심해지고 그래서 30대 이상은요, 이 갱년기가 온대요. 여자들만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고 남성 갱년기도 있대요. 라고 하면서 전달을 하시면 어떡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 줘봐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요. 아시겠죠? 그래서 효과로 파셔야 됩니다. 아, 우리 신랑이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대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하나 줘봐요가 이렇게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애터미에서 프로모션을 했어요. 요번에.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도 제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매출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띄웠는데도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앱솔루트 셀렉티브 1조 달성 기념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프로모션, 2차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규 회원 가입은요. 지금부터 돼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일 24시에 가입된 회원들은 다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00포인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1차 프로모션 있죠, 요거. 앱솔루트를 구매했을 때 요 프로모션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뜨냐 하면요. 헷갈리실까 봐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요 스킨케어를 딱 구매를 하기를 눌러요, 버튼을. 그러면 요 쿠폰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규 회원들 거를. 그럼 여러분 근데 이거 외국 건 안 되고 무조건 한국 것만 됩니다. 한국 코드만. 그러면 이 쿠폰이 딱 어디 있냐? 주소 넣기와 결제 넣기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 10,000포인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1만 포인트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10만 포인트만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쿠폰 적용이라는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딱 떠요. 셀렉티브 1조 매출 감사 1만 PB. 이거를 또 터치하시고 쿠폰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쿠폰 적용 클릭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쿠폰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까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때요? 11만 포인트라고 써있죠? 그러면 나는 앱솔루트 19만 8천 원에 원래 10만 포인트 받을 거를 11만 포인트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 중에 처음에 앱솔루트를 쓰기 전에 고가의 상품 화장품을 썼던 분이 애토미를 싸구려인 줄 알았다가 저분이 쓰면 우수 고객이 될 텐데 해가지고 제 파트너 사장님이 선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선물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제대로 써봤겠죠. 그래서 듬뿍듬뿍 발라봤대요. 근데 이분이 확 꽂혔던 계기가 뭐냐? 이분은 좋은 거를 쓰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쓰는 것도 금방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이 흡수가 잘 되니까 6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6종이 너무 양이 많아서 과연 흡수가 잘 될까 하면서 처발 듬뿍듬뿍 발랐더니 일주일이면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깜짝 놀랐냐? 이게 듬뿍듬뿍 발랐을 때 선크림을 바르면 겉돈다 이거예요. 흡수가 잘 안 되면. 근데 우리 애터미 거는 선크림을 촥 발랐는데 어떻게 돼요? 쏙 흡수가 되는 걸 보고 야, 이 화장품 진짜 좋네.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좋고 싸니까 어떻게 돼요?
앱솔루트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피부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보다 연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두껍게 하면요, 더 안 이뻐요.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가 확 좋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화장품 써? 이러니까 앱솔루트가 지금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앰플 한 병을 또 주잖아요. 10만 포인트의 앱솔루트 그 앰플을 하나 받으면서 만 포인트를 또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말리니까 10개, 10박스 주문 것 같아요. 대박이시죠? 이런 기회에 또 직급도 도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도 가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가입한 사람마다 지금 다 그 혜택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알려주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터미가 지금 막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어렵든 말든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된다. 제가 요즘에 이제 찬송가 이 목사님이 애터미 회원에 열정적이어가지고 그 영혼을 애터미로 더 많이 살릴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애터미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랑 약속을 했던 게 뭐냐면 국장님 30명을 모아놓으면 교회에서 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30명 좀 시간이 걸리겠지 해가지고 알겠어요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30명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찬송가 연습을 준비를 했는데 진짜 30명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자신감이 더 생기신 거예요. 50명 되면 또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찬송을 계속 들으면서 이 찬송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 처음엔 부정적이었다가 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찬송을 듣다가 꽂힌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응답을 받은 것 마냥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승급을 하게 되면 나 찬송가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노래 레슨을 또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저는 하나에 꽂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집에서 시간이 새벽이 되든 계속 노래를 불러요. 화장실에서도 노래 부르고, 막 차에서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어떻게 돼요? 제발 좀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집 나가라 그러고 확 이혼하자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홀로서기가 되셔야 돼요. 진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뭐라고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저한테 나오면 제가 시큰둥하고 또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문자가 왔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시예요. 다현아, 12시야. 거실에서 뭐 하는 거냐? 이 시간에 거실에서 노래 듣고 부르는 정상이 너야? 이렇게 왔어요. 근데 묻어버린다? 이렇게 캐릭터 왔죠? 막 웃는 캐릭터인데 어떤 새끼니? You crazy? 제가 씹었거든. 노래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알았어 이랬죠. 그랬더니 제가 알았어 했더니 뭐예요? 한 개로 흘렸다는 걸로 눈치가 또 빨라가지고 딱 봐도 귀찮아 하는구만. 그랬을 때 여기서 원래는 나가라가 나와야 되는데 대국민 투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 네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걸 물어보려고 대국민 투표에 이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껐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요? 야, 제가 진짜, 야, 점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했을 때, 내일 아침에 실컷 불러라, 방에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이제 새벽부터 준비해서 아침에 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운전 중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웬일이지? 전화가 와서 탁 받았더니, 가는 중이야? 이러더라고요. 목소리 톤도 바뀌고, 가는 중이야? 했더니 피곤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사람들이 다 놀래, 나한테. 스포서님들도 봉황이가? 이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뭐다? 나의 홀로서기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신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안정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랑도 말이 곱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목의 주제, 라인 전개 시 좋은 팀워크와 이제 내 직급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국장, 그러니까 팀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국장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본사의 초보자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다른 이제 성공자분들의 리더분들의 성공 이야기 계속 직업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행동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 2, 3년 하신 분들, 그리고 직급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그리고 국장을 도전하신 분들, 아니면 팀장, 이런 분들이, 그리고 오토 판매사, 이런 분들이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국장을 그려야 되는데요. 제 거를 좀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직급 하위에 명목 직급이 유지되고 있는 거 말고 명목 직급을 한번 보세요. 몇 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제 산하에서 세일즈가 49명이 탄생을 했었고 다이아몬드가 16명, 샤르노즈가 1명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직급자도 생기면서 이제 오토로 유지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요 안에서 그냥 오토 세미 또는 그냥 그 맞춰먹는 소비자 꼴보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터미 안에서도요 하다 보면 아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애터미의 맥을 정확히 아신 분들 시스템을 그래도 꾸준히 참석하셨던 분들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계속 열심히 하는데 파트너가 안 나와서 지쳐서 그냥, 아, 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전업했다가 막 부업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서 밑에를 파일업을 시키면요. 맞춰먹는 소비자가 되면서 기회를 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뿌리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일업이 되면서 나는 튼튼한 시스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국장을 그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국장을 그릴 때 팀장이 몇 명이죠?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내가 있는데 팀장이 둘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구멍은 뭐냐면 여기 되게 약하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실적에서 사람이 잘 안 나오네. 이 사람 왜 안 나오지? 여기가 약하네.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내가 2명을 끌고 가야 되는데, 맨날 이 사람한테 안 된다고 맨날 뭐라고 해봤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사람을 찾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람을 붙이던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사람의 소실적도 붙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확실히 이동호 총단장님은 그냥 꽃돼지를 키워서 그냥 사람 붙여서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랑은 조금 다른 게 그분은 더 대인배다 보니까 그런 안목도 좋고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제 파트너나 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진짜 아무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이 뭐냐면, 그럼 내 사람을 소실적까지 붙여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나는 또 고민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나만 100명 잘한다고요, 여러분? 절대 되지 않아요. 애터미는요, 반드시 팀워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채워줬는데 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달아주고, 갑질을 해서 사람들이 또 판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내가 붙여줬을 때, 갑질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왜? 본인이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머릿속에 지우고 그냥 코드로만 보고 내가 국장을 가야 되는데 팀장이 필요해. 그 사람의 코드로만 보고 그냥 밑에다가 내 사람을 붙이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냥 밑으로 더 사람을 찾아 내려가시든가.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붙여놓고 판이 깨지면 그게 더 시간 낭비다 이거예요. 근데 저의 기준은 뭐였냐면 구멍난 소실적에 내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그만두지 않는 파트너. 왜냐면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구멍 코드로만 쓰라고 하는데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아무나 못하더라고. 그건 총단장님만이 제가 그러죠. 총단장님 진짜 신이라고. 그건 총단장만이 가능한 거지. 제 그릇에서는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각자가 열심히 으쌰으쌰으쌰으쌰으쌰 떼어주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까지 다 해주려다가 분산이 되다 버리니까 그 밑에 중요한 뿌리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또 제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맞는 기준을 정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이냐? 총단장님이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을 정하기 전에 왜 그렇게 키맨을 정하라고 하면서 그 국장을 그리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내가 시스템 소득을 탄탄하게 받으려면 내 밑에 사업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는 뭐예요? 돈 버는 파트너가 나와야 일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 팩트, 이제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자, 이덕호 총단장님 거를 갖고 왔는데, 자, 총단장님이 여기 보세요. 로열 마스터와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가 지금 197회 유지죠. 197회 유지는요, 8년 유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 밑에 돈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는 절대 저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총단장은 이거를 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의 차이를 보실래요? 1년치인데 후원수당은 3억 7천인데 직급수당이 얼마예요? 15억이죠. 그럼 총단장님은 뭐를 아신 거예요? 아, 조직을 키워야 되는구나.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라인 전개를 했을 때 리더, 내가 이제 리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담의 방향을 잡아줄 때 파트너들의 방향을 잡아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어벤져스를 팀워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줄로 쭉 간다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실적에 달았을 때 그러면 소실적에 가는 게 좋다. 맞아요. 소실적으로 가야 스폰서의 후원을 받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실적으로 갔는데 그 스폰서가 열정적이지 않고 그만두니까 또 문제가 되면서 스폰서의 생장점으로 갈 거야. 자꾸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면서 무너지고 안 되는 팀 나는 하는데 내 중간 리더들이 자꾸 무너지는 걸 보고 제 기준이 생긴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기준? 그만두지 않는 사람. 네트워크는요, 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의 기준 보니까 이게 엄청 끝까지 애터미 일을 하는데 끝까지 그만두지 않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돈은 사람 찾으면 애터미 어차피 쓸 생필품이잖아요. 소비자가 사람이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기 때문에 밑에 파이널 시키면 어쨌든 그 맞춰먹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지 않는 사람과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터미에 미쳐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 기준이 미쳐있다는 게 냄비형들 있고요. 뚝배기형들 있어요. 꾸준히 이 애터미의 확신과 가치를 꾸준히 가는 사람들. 근데 제가 딱 겪어보니까 한 3년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한 2, 3년은 무조건 1년은 지켜보고 왜? 미친 게 그냥 또 냄비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4계절을 지켜보고 그리고 1년, 2년, 3년 정도 봤을 때 그 사람이 한결같다면 그거는 애터미 비전과 확신을 정확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저는 제 사람을 붙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분씩 저 사람은 그냥 붙이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보여요. 왜? 저 사람 밑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근데 나는 가야 돼. 근데 나는 튼튼한 오토 국장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토 국장, 오토 임페리얼까지 가야 되잖아요. 임페리얼까지 가려면 내 조직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요 A 파트너는 이게 참 좋은데 요게 부족하네. 이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고 요 B 파트너는 이게 참 좋은데 푸시가 약하구나. 요런 게 보이고 A, B, C, D 이런 리더들이 장점과 단점들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쏙쏙쏙쏙쏙쏙 끄집어내주고 단점을 쏙쏙쏙쏙쏙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서 요런 사람들을 팀워크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요런 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팀워크를 착착착 짜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더라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라인 전개를 할 때
이 판단 기준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인 전개가 생명줄 같은 우리의 생존의 애터미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직이 커질 수도 있고 분산돼서 망해질 수도 있거든요. 시너지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스폰서님 생장점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스폰서님 저는 소실적에 그러면 달아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측이 소실적이고 이제 막 얘기할 거예요, 현장을.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스폰서님은 좌측이 대실적이고 우측이 뭐 소실적 뭐 이런 걸 아는 사람 선수들이 들어오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우측이 소실적일 수도 있겠죠. 그 우측이라 그랬어. 그럼 저는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어.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겨요?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대실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과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그냥 내 사업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자영업 마인드를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기대를 했다가 딱 했는데 실망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으로 비유를 하자면 20대 때 멋모르고 그냥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살잖아요? 근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왜 못할까요? 너무너무 이게 앞이 보이고 훤히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애터미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따지고 들고 묻고 따지고 캐고 하면요. 실망이 더 커서 오히려 그게 지쳐버리고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운명이다 받아들이면서 나는 스폰서님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거를 서로 같이 윈윈합시다 이런 마인드로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요. 복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내 사업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너무 재가지고 뭐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PB는 얼만큼 드세요. 난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한 사람 못 봤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내 사업으로 보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준의 잣대를 재면서 하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밑에, 요 사람이 이게 부족하네? 근데 나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밑에 만약에 사람을 붙였어.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내가 붙였어라는 말을 점점 조직이 커지면 하지 마세요. 왜? 시세며. 왜?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아씨, 저 스폰서는 저 사람만 후원하고 나는 후원도 안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임페리얼님이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면서 저는 관종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기 갔어요 저기 갔어요 해서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사진 안 찍잖아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유튜브가 제 역사가 다 제 인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제 과정들이. 저는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정말 이제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후원을 했을 때 잘 들어요. 근데 점점 사람이 많다 보면 내 손길이 못 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일 열심히 애투이 성공하러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부터 이제부터 갈등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터미가 조용하다는 거는요, 지금 내 사업 안에서 조용하다는 거는 지금 뭔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시끄럽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쟤는 저럴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애터미는 가입비, 유지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들어오는데 나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일단 문제인 거죠. 그걸 받아들이셔라. 그래서 스폰서의 색깔은 무슨 색이다? 제가 오늘 입었잖아요. 시큰해진다고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뭘 제일 조심하셔라? 말조심, 말조심, 말조심.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파트너랑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해도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자꾸 사람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다 보면 어떤 일이 돼요? 자꾸 누군가를 이간질 시키고 싶기도 하고 뭔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친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말 사업다운 사업에 상담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내 계보도 상담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방향,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요거는 사실은 그냥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스폰서들도 모르잖아요. 만나봐야지 그 느낌적으로 아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진짜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부딪혀서 저는 상담은 웬만하면 개보도 상담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은요, 요게 잘하고요. 요 사람은 저게 잘하는데 좌측에 달까요? 우측에 달까요? 요런 거. 이런 감각적으로 내가 개보도 라인이 정말 팀워크에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향이. 그런 게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랬을 때 같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개보도 상담을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것저것 처음에 초보자 강의 때는 아무거나 뭐 안부도 하라 이러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상담을 해야 될까 할 때는 개보도 상담을 하세요. 개보도. 근데 개보도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회원이 안 내려가면 반드시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연락할 일이 없겠죠. 근데 내가 뭔가 내려가는데 아, 이 사람을 파인업을 시키고 싶은데 이쪽에 다는 게 맞나 저쪽에 다는 게 맞나 이런 고민. 이 사람하고 자매인데 남매인데 여기를 붙여야 될까 대실적을 만들어야 될까 소실적을 만들어야 될까 요런 거. 요런 상담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담이 없다는 거는 그냥 애터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조용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다운 일을 하셔라 이거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워크는 무조건 대실적이라고 한 줄로만 쫙 한 줄 서기에서 너네 다 한 줄 맞춰 먹어.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저와 엄마를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저와 엄마는 애터미를 제가 그만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8년 차잖아요. 엄마는 9년 차고. 그럼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은 좌우로 붙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저희 엄마도 제 좌우를 붙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엄마의 이제 좌측에는 붙일 일은 없는데, 이제 엄마가 부족한 걸 제가 채워주기 위해서 엊그제 그 목사님 교회를 간 것도 제 사나가 아니에요. 저랑 형제 라인이에요. 근데도 제가 거기 30명 모아놨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갔죠. 그런 영향력, 비전 제시, 사업 설명, 뭔가 글로벌 이런 게 필요할 때 우리 엄마는 하나도 못 하거든. 근데 제가 그걸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팀워크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랑 저는 그리고 엄마는 뭘 잘해요? 소비자 전달, 강매, 들이대기 그리고 개나 소나 붙이는 거 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일할 사람을 잘하고 근데 일할 사람을 탁 붙였는데 그냥 꼴랑 달아놓고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뭔가 막 개나 소나 붙이는 거를 엄마가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엄마랑 저는 완전 환상의 궁합이죠. 그리고 이제 아빠의 이제 촉 같은 감각 이런 그리고 조직을 강함 이런 큰 틀을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막 징징대고 막 싸우고 이랬을 때 아빠의 카리스마로 그 싸움을 멈추게 한다는 거 있죠. 그런 게 또 아빠가 잘하고. 그래서 이게 애터미가 이런 팀워크를 잘 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저를 봤을 때도 아시겠죠? 그럼 제 파트너들도 A라는 파트너가 나왔을 때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250만 포인트는 참 잘하는데 참 팀워크에 조직이 잘 안 생기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소실적에 사람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일할 사람.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나는 250만 원 절대 소비자 전달 잘 못해. 저는 소비자 전달 잘 못해요. 그러면 소비자 전달을 막 엄청 잘해. 사람도 막 잘 붙여.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저는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아, 내가 소비자 전달은 잘하는데 사업자 이 영향력 비전 제시는 잘 안 돼갖고 그냥 맨날 소비자만 있네? 사업자가 나와야 이 시스템을 참석하면서 계속 이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내가 점점 커지는데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어떤 사람과 어벤져스 팀워크를 만들 것이냐를 기준으로 두고 그래서 나부터 내 팀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내 판매사들 이제 명목 직급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토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과 맞는 그 팀워크 어벤져스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복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걸 습관화시키면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족은 가족끼리 일을 할 수 있게끔. 왜? 저도 가족이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좀 배려심이 생겨요. 아, 내가 조금 양보하던지, 내가 한 130대 뭐 120이 떴어. 그러면 이게 아빠는 그냥 240이 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남이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 맞춰달라 그래서 내가 150을 맞출 수도 있는데 굳이 아빠도 대실적이고 나도 굳이 생돈 치면서까지 그렇게 50만 PB를 맞춰서 150만을 맞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냥 고를 때는 그냥 양보하면서 패스한다고. 더 사람을 찾는 쪽으로 중심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게 가족은 이게 그런 소통이 좀 돼요. 근데 가족마다 또 달라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은 가족끼리 해서 자매는 자매끼리 뭉쳐주고 그럼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좌우기 때문에요. 자매끼리, 저는 머릿속으로 항상 그런 그림을 그려요. 아, 저 사람은 자매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중에 소실적으로 자매끼리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항상 그린다고. 저 사람이 소실적으로 자매끼리 뭉치면, 아, 여기가 좌우가 바뀌어도 둘이서 또 시너지가 나겠다. 그럼 저도 그 그림을 가서 또 그 밑에 막 또 소실적을 빨리 키워서 대실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스럽게 자매끼리 또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벤져스를 만들고 이런 그림들이 근데 이런 그림들이 계속 그려나가면서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그 팀워크를. 그래야지 여러분 애텀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반보합서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말로 앞서버려서 소실적이 이제 자매가 될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그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실적을 사람들을 계속 파트너한테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 요 사람 저한테 다 붙이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후원도 해드리고 제가 사람들 다 만나고 다 해드릴 테니까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밑에를 찾아서 내가 그렸던 대로 소실적을 대실적으로 만들고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 그래도 소실적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매끼리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다면 행동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말한다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린 대로 그냥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게 애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밑에 누군가가 딱 나왔을 때 열정적인 파트너가 나오면 보통은 사람들이 여기 밑에서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제일 어려운 걸 항상 맞자. 항상 이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왜? 아, 내가 해결해버리면 되지.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임페리얼이 될 건데, 저는 항상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여러 명이 있었을 때 제가 잘 된 이유는 뭐냐? 내가 항상 어려운 걸 맞자. 제일 복잡한 걸 내가 맞자. 이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파트너들이 좌우 따지지 않고 다 감사함이 생기니까 그대로 복제되면서 그 나름대로 잘 굴러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야, 역시 제대로 복제가 됐구나. 그럼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느껴요? 내가 잘 굴러가면서 매출이 성장되고 있으면 잘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그대로야. 그럼 그냥 보통 유지만 하고 있는 거고 내 파트너들이 자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알아듣고 내가 복제를 잘 시키고 있으면서 보석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마인드? 내 그릇을 크게 키우면서 아, 내가 제일 어려운 걸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자꾸 풍파를 계속 겪으면서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익숙해지면요, 어떤 사건, 사고도 쉽게 풀리니까요,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사건, 사고가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나는 다 겪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닌 거야. 아,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방향을 탁탁탁탁 잡아주면서 잘 하는데 내가 경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전화 오면 짜증나고 아, 또 그러네. 아, 또 그러네. 아, 씨, 이거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거는 항상 첫 번째 그 제일 중요한 거보다 슈퍼드림을 꿈꾸셔라. 내가 임페리얼이 되겠다는 슈퍼드림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수모를 겪어도 헤쳐나갈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 끈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라인 전개 시 좋은 팀워크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무조건 한 줄로 쭉 쓴다고 다가 아니라 나부터 기준으로 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고 그리고 내 스폰서가
진짜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만두는 사람인가? 이거를 보고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그런 걸 복제했다면 어벤져스를 만들었다면 내 파트너도 똑같이 어벤져스를 만드는 걸 복제시켜라. 그러면 전 세계로 퍼진다. 그럼 나는 아파 누워 있어도 시스템이 점점 잘 굴러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그림을 그리려면 내가 팀장이 아니고요. 국장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한테 국장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너무 멀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팀장을 그리라는 게 맞고요. 1년 이상 돼서 직급이 있으시고 팀장 이상 되시고 국장을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토 판매사가 유지되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세미 세일즈가 유지되신 분들은 국장을 한번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아까 직급표 보셨죠? 현재 명목 직급자들이 몇 명인가를 쫙 보세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통해서 이제 유지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뭐 30만만 하는 사람, 60만 하는 사람, 100만 포인트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중심으로 또 국장을 그려보셔라 이거예요. 그럼 그 국장을 그리면서 요 사람은 이걸 참 잘하는데 요게 부족하네. 저 사람은 저게 참 잘하는데 요게 부족하네. 그럼 내가 그거를 채워줘라 이거예요. 매출을 잘 올리는데 사업자가 안 나와. 그럼 요 사람한테는 사업자를 붙여줘야겠다. 근데 사업자가 없어. 그러면 요 사람 밑에서 빨리 내가 영향력을 비춰서 빨리 이 사업자 시스템에 타는 사람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자를 붙여라고 하니까 또 내 사람 붙여라 이게 아니라 붙일 수도 있고 못 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계속 사람이 많다 보면 그 사람의 소개를 받기 때문에 붙일 수도 있고 못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붙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소개를 받아서 내가 돈 버는 사람이니까 나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빨리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 맞게끔 진행을 하세요.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내년에는 오토 국장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팀장을 그려보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요게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의 또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만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3년, 1년에서 2년 지켜봤는데 애터미에 열정이 미쳐있는 사람, 그게 한결같은 사람들은 그걸 채워주더라, 이게. 포인트가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벤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 안목은요, 제 강의는요, 지금 강의는 절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많은 직급 도전도 하시고, 유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면서 나만의 내공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제 말을 알아들으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공을 쌓으면 엄청난 적은 비용으로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빅 비즈니스. 거기다 나 같은 미친 년이 둘, 넷, 여덟 되면 어떻게 돼요? 가문이 될 수 있는 대박 일입니다. 여러분. 말하면서도 떨려요. 너무 사업이 잘 돼. 미치겠어요. 제가 또 새로운 꿈이 생기면서 이 찬송가에 꽂히니까 내가 이제 CCM을 제작해야 되겠다. 왜? 저는 또 이 가수의 꿈이 계속 커지면서 처음에는 가수, 대중가요를 생각을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다 애터미네. 사경에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전 세계로 이제 로열 이상 되면 맨날 전 세계로 강의 다니는데 나 CCM 제작해서 내가 계속 전도해야 되겠다. 노래 전도 재능 기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애텀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꿈이 또 생겼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열정이 여기서 또 나와. 그러니까 시간이 새벽이 되든 말든 계속 찬송 들으면서 화장실이든 노래 맨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얼굴이 반짝반짝, 눈빛이 반짝반짝 막 신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그 처음에는 너무 해가지고 부담스러워갖고 싫었는데 그게 계속 끊임없이 미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애증관계라 그러죠. 미운정, 고운정.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국장님, 엄마의 한 주를 끝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 열정과 패기와
그거에 제가 좀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게 지키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아, 이 사업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보이다 보니까 그분의 이런 모습, 신뢰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열렸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누가 저한테 너무 들이대면 청개구리 마냥 이 반대의 그 쳐내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냥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그게 있었는데 어 임페리얼님이 제 멘토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마디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참 좋더라. 참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제대로 해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저한테 저는 그 임페리얼님의 그 데이터와 성공자는 다르다라는 그 감각과 그 신뢰를 100으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말에 항상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치려고 해도, 아, 그래. 다르다고 했으니까 열어야지. 아, 근데 진짜 교회 싫은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자꾸 이게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근데 찬송은 싫어요. 아무리 들어도 싫다는 마음이 딱 들으니까 찬송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이 마귀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고 싶어도 안 꽂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우, 싫어요, 싫어요. 계속 이랬는데, 정말 노래를 저한테 추천을 한 게 하나님 은혜였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럼 이거 해봐 하면서 야 이거는 노래가 쉽고 몇 번만 들으면 다 좋아 그랬는데 그 노래가 저한테 꽂혔는데 제가 사고 났잖아요. 교통사고 그 자동차 그 공업사에 맡겼을 때 그 계기가 뭐였냐면 공업사를 딱 갔는데 제가 찬송가 그 악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노래 레슨 받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어머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였어. 에? 에? 그랬어요. 그때 자기 명동교회 다닌대.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몰라요? 이제 다니려고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은 생각 안 했는데 새로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하나님 은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 하나님 은혜 노래가 참 교회인들한테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어머 하나님 은혜 불러요? 내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노래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좋은 거구나 이랬는데 오늘 저희 친척 언니가 저를 맨 처음에 전도했던 언니거든요. 그 짠순이 그 IT 다니는 청정원 다니는 치처 언니가 제 인스타를 보더니 너 하나님의 은혜문으로써 추수감사 전날 무슨 날이야 무슨 일이야 기적이네 그랬더니 기적을 또 얘기해줬죠. 우리 엄마 집사 됐어. 그랬더니 완전 진짜 언니가 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은혜 이러더니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해서 내가 언니 찬송가가 좋아졌어 이랬더니 막 은혜라 그러면서 자기 그 노래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 간절함과 그 열정, 그 신뢰와 진실이 있으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50명 모아놓으면 와달라 그랬을 때 제가 어, 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더 부흥을 일으키고 싶어서 이분은 정말 성공을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진실을 느꼈던 거죠. 이게 진실이 통하니까 제가 임페리얼한테 전화해갖고 100명 모아놓으시면 오실 거죠? 그랬더니 당연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에너지 왜냐면 임페리얼님이 저한테 제대로 해봐 참 그분 괜찮더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추천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탁 꽂혔잖아요. 그 노래 이게 다 되려고 술술술술 풀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 성공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요 됩니다. 저도 전 세계로 글로벌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되고나 말하라고. 근데 제가 이게 되겠다라고 더 확실히 들었던 게 찬송가를 딱 불렀는데 그 창법이 저한테 맞았었고 사람들도 진호야 너 노래 잘한다 늘었네 이런 소리를 막 들었고 그리고 애터미가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지. 그러면 교회에 찬송가를 더 많이 듣겠구나. 이런 게 딱 했었을 때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가수가 이 CCM 가수로 되는 이쪽 길인가라는 생각. CCM 가수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내가 CCM 가수가 더 맞겠다. 근데 왜냐면 저를 노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너의 창법은 CCM이 더 맞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길에 오기 위해서 내가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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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꿈을 잃지 마시고요. 50대가 돼도 이제 예전에 그 50대와 지금의 50대는 다르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라이프의 삶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시면서 애터미를 이제 도구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 애터미만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함이, 아, 요번에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감사함이 느껴지면서 하루 종일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